이제 방금 조금 전에 간단하게 OT를 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책 108쪽 물리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속력과 속도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배울 게 뭐냐면은 속력과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 속력과 속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게, 첫 번째 배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동거리와 변이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이동거리라는 게 있어, 이동거리.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변이. 자, 이동거리라는 것은 뭘 이동거리라고 하냐면, 물체가 실제로 간 거리를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그래. 물체가 실제로 간 거리. 변이는 뭘 변이라고 하냐면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를 변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마을이 있고 여기 B라는 마을이 있어. 근데 A 마을과 B 마을이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길 따라 가야 돼. 길 따라. 그죠? 강원도 같은 데는 꼬불꼬불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길 따라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딱 도착을 해보니까 얼마를 갔냐면 10m를 갔더라 이거야. 10m를. 그러면 이때 얘 이동거리는 얼마냐? 10m가 되는 거야. 10m. 이동거리는 10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출발점이 있어. 여기 도착점이 있고 출발점과 도착점에 얘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직선거리를 재는 거야. 직선거리 이렇게 재. 쟀더니 이게 6m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변이의 크기는 6m가 됩니다. 변이의 크기는 6m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고치면 돼.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을 알겠죠. 다시 한번 또 예를 한번 더 볼까? A 마을에서 B 마을로 갔다가 B 마을에서 C 마을로 갔다. 이렇게. 그 수직으로 올라갔어. 근데 여기를 재보니까 여기는 12m고 여기는 9m야. 그럼 이때 이동거리는 얼마가 나올까? 그렇지. 얘랑 더 나니까 21m가 되는 거야. 변이의 크기는? 그렇죠. 변이의 크기는 올라가는 상관없어.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를 재면 되는 거야. 근데 너희 피타고라스 정리 알지? 그거 준 거야, 일부러. 3, 4, 5. 그죠? 그럼 3배씩 커지는 거죠. 그럼 얘가 15m라는 거. 딱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변이의 크기는 15m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A 마을에서 출발해갖고 B 마을까지 왔다가 B 마을에서 다시 C 마을까지 갔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재보니까 요게 10m가 나와. 10m. 요게 4m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이때 이동거리는 얼마 나와? 14m가 됩니다. 14m. 자, 변이의 크기는? 그렇죠.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 요걸 재는 거야. 그래서 6m가 됩니다. 6m.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주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 더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이제 원형 트랙이 있어요. 이렇게 원형 트랙이. 자, 여기 A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갖고, 반지름이 R인 것이,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B까지 왔어. B 지점까지 왔어. 자, 이때 이동거리는 얼마 나올까? 갑자기 어려워져? 그렇죠.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야? 2파이R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반을 딱 잘라. 그러면 뭐야? 파이 R이 되는 거야, 파이 R. 됐죠? 그러면 변이의 크기는? 그렇죠. 출발점이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니까 그냥 직선 딱 연결하면 지름이네. 지름은 하나 R이니까 2R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
그럴 때 이동거리는 얼마가 나와? 그렇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2파이r이지. 2파이. 2파이. 오, 잘하네. 그러면 변이의 크기는 0. 도착점과 중간은 같잖아. 그지? 그러면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봐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오면 이 변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도입돼 있는 거야. 응?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한번 봐주면 좋겠어. 응?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속력과 속도. 우리가 속력과 속도. 자, 첫 번째 속력. 때 우리가 두 번째 속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쓸 때 속력, 속도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잖아. 근데 엄연히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을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속력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빠르게 양입니다. 빠르게 양. 빠르게 양을 우리가 크기만 있는 빠르게 양을 속력이라고 하는 거야. 속도는 요 빠르게 양에다가 뭐냐면 방향을 가입시켜. 방향을 넣어주는 겁니다. 방향을 포함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방향까지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속력이 10m/s, 20m/s 이렇게 크기만 얘기하면은 이거는 속력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10m/s, 왼쪽으로 아니 동쪽으로 20m 이런 식으로 방향까지 넣어주면은 속도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속력을 나타내는 공식을 한번 보자. 속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속력을 구할 때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됩니다.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속력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를 한번 보자.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가 돼요. 우리가 배운 변이.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 볼 때 속력이라고 나오면 이동거리를 생각해 주면 되겠고, 여기다가 속도라고 하면 이 분자에 변이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봐주면 되겠어. 그래서 속력,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동거리와 변이를 배웠죠. 그러면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번 또 이제 구해보는 거야. 파란 게 하나가 있죠. 자, 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10초 걸렸다. 10초 걸렸어. 여기서 이렇게 타면. 그럼 이 속력은 이동거리를 10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얼마 나와? 1m/s가 나오겠지. 여기는 6에다가 10을 나눠준 거야. 10을. 나눠주면 0.6m/s가 되는 거야. 속도. 여기서도 봐봐. 여기까지 오는데 10초 걸렸다. 10초 걸렸다. 그럼 여기서 10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2.1m/s가 됩니다. 여기다가 10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1.5m/s가 되죠.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10초 걸렸다. 10초. 그러면 여기다가 10을 나눠주는 거죠. 그럼 1.4m/s. 여기는 10을 여기다 놔주면 0.6m/s가 되는 거야. 이렇게 속력, 속도 구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주면 돼요. 자, 우리가 또 하나 봐주면, 그래서 속력, 속도 구하는 것만 봐주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쓸 때마다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도는 걸린 시간 변이 이렇게 자꾸만 쓰면은 우리가 좀 덥지. 자, 기호화 시키자. 기호화. 그래서 속력을 쓸 때 V를 씁니다. V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도 속도도 V는 T분의 S 이렇게 써주는데, 자, 여기 보면 얘랑 공식이 너무 똑같아. 그죠? 그래서 원래 속도는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그 수학에서 보면 수학에서 속도는 벡터고 속력은 스칼라야. 그럼 벡터는 우리 여기다 화살표 원래 이렇게 써주는 건다. 표시. 그리고 변이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속력의 단위도 m/s를 가장 많이 쓰고 속도의 단위도 m/s를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물리가 공식이 엄청 많지.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럼 그 공식을 외울 때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면서 외우기 힘들어. 그냥 너희들은 그냥 공식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그냥 이거 합쳐서 우리가 V는 뭐야? T분의 S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거속시 알지? 거속시. 거속시 한번 봐봐요. 거속시 기억나죠? 거속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속력을 구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알았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요 속력 구하는 공식 거속시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번 봐봐. 만약 얘가 속력이다. 그러면 이 S를 뭘로 봐? 이동거리로 보면 되고, 속도다. 그럼 S를 변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 공식을 두 개로 외우지 말고. 알았어? 속력은 이동거리, 속도는 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단위는 무조건 미터 퍼 세크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지 킬로미터 퍼 아워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있단 말이야.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요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변형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변형. 자, 얘를 어떻게 변형시키냐? 이동거리를 구할 때는 V는 VT. 얘는 거면 거리는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리고 시간을 구한다. 시간. 요걸 가지고 이제 변형시켜서 왔다 갔다 변형시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T는 V분의 S라는 공식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공식까지 이 공식에서 변형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속력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속력 속도. 속력 속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주면은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직선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직선 운동. 직선 운동과 곡선 운동. 요거에 대한 비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 운동. 두 번째, 곡선 운동. 자, 직선 운동이라는 것은 여기 A 마을이 있어. 여기 B 마을이 있습니다. A 마을과 B 마을의 길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직선으로 나 있고, 여기는 A 마을과 B 마을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하죠. 이렇게 곡선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이 직선인 경우에는 얘가 그냥 직선을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곡선인 경우에는 이걸 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 여기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을 한번 보자. 여기서도 이동거리와 변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직선 운동하면 얘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이동거리야. 그 변이도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해서 직선 딱 하면 어때? 같다. 직선 운동을 하면. 그죠? 곡선 운동을 하면 얘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동거리고 변이는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이동거리가 더 큽니다. 이동거리가 더 크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볼게. 뭘 보냐면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봤어. 속력과 속도.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자, 한번 보자. 여기 속력은 아까 뭐랬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였고 속도는 걸린 시간 변인데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다. 그럼 속력과 속도가 어떨까? 크기가 같아요. 같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동거리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속력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곡선 운동을 하면. 이런 식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중학교 때의 개념은 생각해 봐봐. 거의 다 직선 운동이에요. 맞죠?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동거리의 변이가 없고 속력과 속도가 같기 때문에 거의 구분 안 하고 썼던 거야. 편하게 속력이라고 해도 되고 속도라고 해도 상관없어. 근데 고등학교 오면은 이제 가속도를 배우면서 이동거리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곡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알았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이제 중학교의 개념이 많이 끌고 오는 개념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가속도. 이제 그게 좀 어려워. 가속도가. 그래서 중학교 때는
가속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만 잘하면 과학을 좀 잘할 수가 있어. 근데 고등학교 오면 이제 가속도가 오면서 많이 어려워지죠. 자, 네 번째 문제 우리가 가속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좀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우겠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쓸게요, 그냥. 자, 4번 가속도. 자, 가속도라는 것은 뭘 가속도라고 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위자가 나오잖아. 단위자가 나오면 대체로 크기가 1인 경우를 우리가 단위라는 말을 써. 시간을 넣으면 1시간, 1분, 1초 이런 것들을 다 단위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속도 우리가 이제 질량 같은 건 1kg, 1g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단위 시간에 많이 쓰는 게 1초를 많이 씁니다.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럼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보냐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세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세요. 단위 시간은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이게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호를 쓸 때 낮은 속도를 뭘 쓰냐면 V라고 많이 써요. V. 낮은 속도는 V를 쓰고 처음 속도는 V0. 이 말을 써요. 그래서 V에서 V0를 빼준다. 그럼 이게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또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는 우리가 V를 속도로 쓰면은 여기다 차이란 뜻으로 이것은 삼각형을 쓰잖아. 이게 델타란 뜻이야, 델타. 그래서 요거는 델타라고 해서 델타. 차이란 뜻이 되면 델타. 델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속도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볼게요. 가속도라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야. 변화량. 그럼 이거를 다시 정리해주면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는 겁니다. 이게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보냐면 이 기호화 시켜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외울 때는 그죠? 물리학 공식이 많잖아. 이거 공식은 너희들이 이과를 간다고 하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야, 그냥. 자, A는 액셀레이션 가속도 그래갖고 걸린 시간 T. 나중 속도 V 마이너스 V0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가장 중심적인 공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근데 하나 더하면은 걸린 시간 T분의 델타 V라고 해도 돼요. 속도 변화량이니까. 이런 식 공식도 좀 있다라는 거. 근데 A는 T분의 V 마이너스 V0 꼭 외워라. 그리고 이 가속도의 단위는 우리가 뭘 쓰냐면 단위는 미터 퍼 세이크의 제곱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단위일 때는 제곱이 없었는데 여긴 제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왜 제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그래서 가속도 보면 제곱이 있으면 무조건 가속도야. 그러니까 너희들 예를 들어서 10m per sec라는 게 있고 10m per sec의 제곱이 있어. 아, 그럼 제곱 보고 이거 가속도구나. A구나. 이거는 속도구나.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왜 가속도가 있느냐? 설명을 해줄게요. 봐봐. 여기서 보면 이게 속도잖아. 속도. 속도의 단위는 뭐죠? 그렇죠. 미터 퍼 세이크야. 걸린 시간이니까 세이크죠.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한번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 이게 번분수 S분의 M이랑 같은 말이고 얘는 1분의 S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번분수 계산하잖아. 번분수 계산하면 S의 제곱분의 M이 되잖아. 그럼 얘는 미터 퍼 세이크의 제곱이야. 그래서 가속도는 무조건 제곱이 있다는 거. 알았어?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를 좀 알아두는 게 좋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제곱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잖아. 그지? 이렇게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유가. 왜 제곱이 있는 이유가. 그러면은 훨씬 잘 외워져요.
이해를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봐주고, 자, 이쪽 좀 잠깐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나? 지우겠습니다. 이쪽만. 자, 가속도 받고. 우리가 이제 이 가속도를 우리가 1이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 2라고 해보자. 2라고 하고, 가속도와 속도의 관계. 속도와 가속도와 속도 관계. 그러니까 이 가속도라는 것은 뭐냐, 속도를 변화를 주는 것을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가속하면 어때? 속도가 빨라지지. 감속하면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10,000원을 갖고 있어요.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10,000원이 너희들의 속도야. 근데 아빠가 너희들한테 하루에 맨날 2,000원씩 준대. 하루에.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얼마야? 12,000원이지. 그럼 12,000원은 속도가 된 거야. 그 다음날 되면 뭐야? 14,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날 되면 16,000원. 돈이 커지니까 좋겠죠. 자, 이렇게 2,000원씩 주는 거 있죠. 아빠가 주는 돈. 그게 가속도야.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은 속도가 되는 거야. 그 속도가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와 속도 관계는 이 가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한번 보자. 첫 번째, 가속도가 0보다 큰 경우. 네. 두 번째,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요 경우이면서 어떻게 되냐? 속도가 0보다 큰 경우와 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요 경우면서 속도가 0보다 큰 경우와 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자. 속도가 0보다 크다. 이게 가요. 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건. 속도가 0보다 작다. 그럼 어떤 경우일까? 속도가 0보다 크다.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속도가 0보다 작다. 이해 가요, 안 가요? 여기 내 방향으로. 그렇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속도가 0이면 0이지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원래. 그죠? 각오로 가나? 그건 아니잖아. 여기서 말하는 0보다 크다 말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 방향. 그래서 0보다 큰 걸 오른쪽으로 하면 0보다 작은 건 왼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오른쪽이라고 하면 얘는 왼쪽이 되는 겁니다.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운동 방향도 얘가 하면 얘가 오른쪽, 얘는 왼쪽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이제 이해 가죠. 아,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자꾸 나한테 돈을 줘. 그럼 어떻게? 돈이 점점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속도가 증가를 하는 거야. 속도 증가합니다. 자, 내가 봐.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주는 거야. 그럼 내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지. 그럴 때는 속도가 감소를 합니다. 감소하는 거야. 자, 예를 보자. 얘가 오른쪽이야. 얘가 왼쪽. 근데 이번에는 얘가 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속도를 받는 거야. 그럼 당연히 속도가 떨어지지. 그리고 얘는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속도를 받는 거야. 그죠?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는 거야. 자,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 속도 방향이 같다. 그럼 증가야. 이해 갔어? 자, 그래서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반대면 감소하겠죠, 그냥. 이해 갔어? 이게 결론이야. 결론.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봐주면 좋겠어. 맞습니까? 건전지가 떨어질까 봐.
열심히 찍고 있는데 이 건전지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치? 수시로 체크해야 되더라고. 옛날에 한 번 이게 찍었는데 건전지가 떨어져갖고 이게 말이 안 나와. 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가는데, 이제 또 하나 볼게.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냐,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등속 직선 운동. 고책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내 편한 대로 합니다. 알았어요? 체계적으로 장치하니까. 잘 보세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등속 직선 운동. 자, 등속 직선 운동이 뭐냐? 우리 한번 보자. 등속 직선 운동이. 자, 여기서 요 등자라는 것은 같다는 얘기야. 같다. 등호. 그리고 요 속목은 속력이란 뜻이야. 속력. 크기. 그 직선은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같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운동, 똑같은 속도로 계속 가는 운동 있지. 그게 등속 직선 운동이야. 직선상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그럼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이 돼요. 똑같은 속도로 계속 달린다.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 같은 말이 뭐냐면 등속도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랑 등속도 운동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 보면 요 일정한이라는 것이 등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 일정한 나오면 무조건 등자로 붙이시면 돼요. 요령이에요. 그리고 이 직선이 나오잖아. 아, 방향. 이거 똑같이 운동. 속력이 똑같으면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다. 등속 직선 운동. 줄여서 등속도 운동. 두 개 다 잘 쓰니까 둘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요번 좀 너희들 그 통합과 바뀌면서 이거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등속 운동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 알았어? 근데 엄연히 따지면 등속 운동은 속력만 같지 방향까지 같은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많이 쓰다 보면 그게 처음엔 틀렸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맞다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아마 등속 운동도 요즘은 맞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걸 정확하게 듣는 게 좋아요. 그 선생님 구분을 해 주는 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알았어? 내신은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 학교 선생님이 내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 원래 정확한 개념인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야. 얘가 10m/s다. 이걸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똑같은 속도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풀이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풀이도. 얘는 1초에 10m를 가는 빠르기라는 뜻이야. 1초에 10m를 간다. 이해 갔어? 그래서 매초 1초마다 그러니까 매초 10m를 간다 이런 뜻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초 10m를 간다. 이걸 등속 운동한다. 등속. 자, 그럼 우리가 봐봐. 1초에 10m니까 얘가 이제 0초가 있어. 0초. 그럼 얘는 0m를 갔을 겁니다. 0m. 1초가 됐네. 그럼 얘는 10m를 갑니다. 2초가 됐네. 그럼 또 10m를 가니까 총 몇 미터를 갔을까? 20m를 갔겠지. 알았어? 근데 또 했어요. 3초가 됐어. 그럼 또 10m니까 30m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은 1초당 여기 10m를 갑니다. 10m. 1초당 10m를 간다. 10m.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1초당 10m씩 간다. 이걸 이제 등속, 계속 똑같은 속도로 가니까.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여기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 거야. 얘가 10m/s로 계속 가는 거야. 똑같은 속도로.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줘야 될 게 공식을 좀 기억을 하세요. 여기에 필요한 공식이 있어. 등속 직선 운동의 공식. 근데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야. 앞에서. 뭐야? S는 VT라는 공식을 좀 알아두세요. 거속시에서 나오는 공식이죠. 요거 1번 공식. 요거 하나 돌고 하나 더 알아두면 V는 뭐야? T분의 S가 되겠죠. 요 두 개 공식. 등속 직선 운동이었을 땐 이 공식을 갖다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 속도 공식 있죠. 이 공식을 갖다 씁니다. 그냥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이렇게 봐주면 돼. 두 번째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를 좀 봐도 그래프 등속 직선 운동. 자,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 이렇게 한번 봐주고 두 번째 그래프 이렇게 한번 봐주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우리 책에 있는 것 같이 보기를 뭘로 줄까?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동거리, 거리와 시간의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봐봐요. 속력은 0이 아니라 10m/s를 갖고 있는데 계속 10이지. 그러니까 이게 변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 동안 갑니다. t.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력이 변하면 안 돼. 똑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야. 근데 여기서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럴 때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뭐가 없어? 거리가 없지. 그래서 이 면적은 거리를 뜻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요게 V고 요게 T니까 이게 VT잖아. 이 면적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VT잖아. 그럼 VT는 뭐야? 이동거리 S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거리와 시간의 그래프 했을 때 봐봐. 이 0초 했을 때 0, 1초 때 10, 2초 했을 때 20, 3초 30. 점점점 어떻게 돼? 커져요. 일정하게. 이런 식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면 그럼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 기울기. 기울기는 원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그죠? 그럼 x의 변화량은 시간, y의 변화량은 이동거리니까 요 기울기는 바로 요걸 뜻하기 때문에 속력을 뜻하는 거. v. t분의 s.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면 뭐야? t. 요렇게 하면 s. 그 t분의 s가 되잖아. 그래서 기울기는 속력을 뜻합니다.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주면 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을 배웠는데, 이거보다 조금 난이도 있는 게 뭐냐면,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섯 번째. 등 가속도, 원래는 직선 운동입니다. 직선 운동. 근데 이번 교과서 바뀌면서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말도 쓰이고 등 가속도 직선 운동도 다 맞는 말이 돼요. 다 맞는 말 됩니다. 그래서 등 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냐? 이 등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같다라는 얘기야. 같다. 그럼 뭐가 같으냐? 가속도가 같다 이거야. 가속도가 같은 운동이야. 가속도가 같은 운동을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때 등 가속도 직선상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직선상에서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운동을 우리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봐봐. 얘를 가속도가 10m/s의 제곱이다. 등 가속도다 이거야. 등 가속도. 등 가속도.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뜻이 뭐냐? 그러면 10m/s의 제곱은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야. 10m/s의 세크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게 두 개니까 두 개 써도 되지.
그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봐봐. 1초당 속도가 이만큼씩 바뀐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1초당 속도가 바뀐다 이거야. 아까는 거리가 10m씩 같지. 등속 운동할 때 요거는 10m씩 같지. 이번에는 속력이 변하는 거야. 속력이. 1초에 10m. 그래서 얘는 매초 10m/s씩 우리가 증가한다. 미터씩 속력이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봐봐. 여기 0초였을 때 얘는 0m/s야. 속도가. 그래서 1초가 됐네. 1초가 되면 얘는 10m/s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2초가 되면 20m/s가 된다. 왜? 10에다가 10이 더해지니까 20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초가 됐어요. 그럼 30m/s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봐봐요. 요 1초당 10, 1초당 10, 1초당 10 m/s씩 증가한다 이거야.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속도는 매초 10m/s씩 증가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공식이 있어요. 등가속도 공식 3가지가 있는데 너희는 2가지만 꼭 기억해서 2가지만이라도. 왜냐면 공식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 뭐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공식을 외우고 그 방법도 알고 이 2개의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더 편하다. 어떨 때는 공식이 더 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래프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쓰는 거예요. 공식, 수학 공식에 보면 비교하면 아주 몇 개 안 돼요. 아까 이거 공식 하느라. 지금 이 배우는 공식 봐봐요. 첫 번째 공식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AT, 가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이게 1번 공식이에요. V는 V0 플러스 AT.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입니다. 이 2가지 공식만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요거 뒤에 가면 통합과학에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요거만 없애주면 되는 거야.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그럼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요 2개의 공식,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 2개의 공식만 좀 기억해둬. 자,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도 보면 두 번째 우리가 그래프. 이제 이게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두 번째 그래프. 그래프가 여기는 3가지가 그래프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프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시간의 그래프.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 거리와 시간의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 3가지가 있어. 여기 앞에 그래프 2개 외웠죠? 여기는 3개의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자,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여기가 지금 등가속도죠.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똑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야. 등자가 붙으면 여기 등속도니까 속도가 안 변한 거야. 알았어? 얘는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가속도가 똑같이 가야 됩니다. 똑같이. 시간 t초 동안.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가속도가 변하면 안 됩니다. 가속도가. 그래서 여기 나타납니다. 그 여기는 요 면적은 뭘 뜻하냐면 면적은 속도 변화량을 뜻합니다. 속도 변화량. 이건 속도 변화량을 뜻해요. 그 다음에 속력은 여기 봐봐. 얘가 0, 10, 20, 30 이렇게 커지지.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요. 봐봐. 0, 10, 20, 30. 0,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래프가 일정하게. 그래서 이런 비례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는 이제 물어보는 게 이 기울기가 뭘 뜻하느냐라고 물어봐.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외워놔야 돼. 그리고 이걸 이제 내가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비법이.
근데 오늘은 비법을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알았어? 그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한번 와서 듣고 할 때 나중에 또 가르쳐 줄 거야. 좀 더 쉽게. 근데 원래는 처음부터는 정통을 가르쳐 줘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비법을 따로 가르쳐 줘야지. 비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요령만 알면 돼요. 그러면 안 돼. 그게 왜 그런지 알면서 비법을 하는 게 좋다 이거지. 그건 나중에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됐으면 여기 면적. 요 면적은 S. 이동거리를 뜻합니다. 면적은 이동거리를 뜻해.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얘가 봐. 0초 했을 때 이제 10m 가면 10m 가는 빠르기. 얘는 1초에 20m를 가지. 얘는 1초에 30m를 간단 말이야. 그래서 빠르기가 그래프가 이런 식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온다. 이게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공식입니다. 등 가속도 운동 공식. 자, 이렇게 한번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책 잠깐만 봐주면, 우리 책을 한번 봐주면, 우리 책 봐주면은, 조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걸 써먹는 공식이 111쪽을 한번 펴봐요. 111쪽. 111쪽을 펴보면은 4번과 5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4번과 5번. 요걸 한번 풀어봅시다. 4번과 5번. 4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4번.
자, 다 풀었습니까? 우선 4번만 먼저 한번 풀어주고 또 5번 잠깐 시간 줄게요. 자, 한번 보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보자. 그래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했을 때 요 기울기는 뭘 뜻하냐면 가속도를 뜻합니다. 알았어? 그럼 기울기가 가속도를 뜻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쪼개야 됩니다. 이렇게 쪼개서요. 쪼개서 여기를 먼저 세는데 얘는 가속도가 있지. 근데 가속도가 직선이 나와요. 그럼 얘는 여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속도가 어때? 안 변하지.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등속도 운동. 그리고 얘는 다시 기울기가 있죠. 근데 기울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이잖아. 왼쪽 방향.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감속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럼 기울기 먼저. 자, 가속도가 있으면 기울기를 빨리 보자. 이게 2고 이게 4니까 얼마 나와? 5가 나오죠. 기울기는 우리가 보면 가속도는 우리가 봤을 때 2분의 10이 되니까 5m/s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 5m/s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가속도가 없는 등속 직선 운동이고 여기는 거꾸로죠. 반대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봐봐. 2분의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m/s의 제곱이 나오고 그냥 마이너스 5m/s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속도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동거리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 다음에 면적이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이동거리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을 한번 구해보자.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요게 2분의 1 곱하기 여기 2 곱하기 10이니까 약분되면 10m를 간 거야. 그리고 여기는 10 곱하기 2 하니까 10 곱하기 2 하니까 20m. 여기는 우리가 볼 것도 없이 다시 10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거야. 거리를. 그럼 문제를 한번 보자. 0초에서 2초 동안 간 거리는 요 면적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m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0초에서 2초 동안의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 구해놨습니다. 여기 5m/s 제곱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는 여기야. 가속도 방향은 자 우리가 봐봐. 얘는 속도가 줄고 있어요. 그럼 왜 줄까? 운동 방향과 가속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속도가 주는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4번 문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보자. 5번 문제. 5번 문제 풀었나? 그냥 바로 풀어볼까? 바로 들어갈게, 그냥. 자, 물체는 직선 운동을 한다. 0초였을 때 속도가 10m/s. 자, 0초였을 때 10m/s란 뜻은 처음 속도가 10m/s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야. 간단하게. 그리고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나 그랬어? 물체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의 제곱이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물체는 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억 문제는 2초 있을 때 속력 구하라. 그럼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 내가 요 두 가지 공식 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요 두 가지 공식.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공식은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에 대입시키면 돼. 즉 2초 있을 때 속도 요거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처음 속도가 얼마야? 여기 구해놨죠. 10 빼기 2 가속도가 마이너스 2잖아. 이렇게 하자. 그냥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몇 초? 2초. 2초야 3초야. 2초 있을 때 속력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2초.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10하고 마이너스 4니까 6m/s가 되는 거죠. 6m/s. 그러니까 속력은 6m/s 맞습니다. 기억. 그리고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니은 한번 보자. 여기다 또 넣어봐 한번. 우리가 1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에다 5초 5를 곱하니까 나중 속도가 얼마야? 0이죠. 그때 속도 바뀌는 거야. 반환점이야. 알았어?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보자. 디귿은 0초와 10초일 때 속도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0초였을 때 속력을 한번 구해봐 또. 응? 우리가 10초였을 때 처음 속도가 10이고 마이너스 2에다가 우리가 10초를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20에 10이니까 마이너스 10m/s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는 음수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이라는 뜻밖에 없는 거야. 플러스는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얘가 갈 때 11인데 도착하니까 반대쪽으로 10이야. 그래서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음수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뜻하는가? 이게 속력이라고 했죠. 속력은 방향을 안 따지는 거예요. 절대값.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좀 더 가봐서 우리가 이제 109쪽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109쪽. 자, 109쪽을 한번 보자. 109쪽. 요게 이제 내가 지금 했던 요 파트가 아주 물리에서 많이 쓰이는 파트입니다. 물리에서 많이 쓰는 파트.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주면, 자, 하나 더 해주면, 힘과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힘과 운동. 힘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과 운동.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힘이라는 게 있어요. 힘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힘의 정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 물체의 모양이나 모양 아니면 운동 상태.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걸 힘이라고 합니다. 이거 원인이야. 자, 너희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이 힘 하면은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뭐 알통이 막 이렇게 나오고 욱욱 하면은, 저 힘이 세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셀 수도 있지만, 뭐, 좀, 헬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몸을 이쁘게 가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육이 보기 좋게 멋있는 거지, 힘이 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야. 자, 내가 한번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런 종이가 있어요. 종이. 그죠? 이 종이가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응?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다가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힘.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 변형이 생깁니다. 모양이 변화. 그래서 한번 변형시킵니다. 이런 모양이 됐어. 바뀌죠? 힘을 주니까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지금 내 손에 얘가 정지해 있는데 내가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알았습니까? 운동 상태가 변한다.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걸 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바뀔 수도 있고 하나만 바뀔 수도 있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건지 상관없어. 하여튼 이게 변하면 우리가 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번 봐주고. 자, 두 번째. 우리가 힘을 표시합니다. 힘을 표시할 때 뭘로 표시하냐면 화살표로 표시해. 화살표로. 힘을 표시할 때는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화살표 표시할 때 이 화살표가 시작하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힘의 방향이라고 그래. 힘의 방향. 요걸 힘의 방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힘의 크기라고 그래. 힘의 크기. 그리고 요 시작하는 요 점, 이걸 뭐라고 할까? 힘점? 좋아요. 근데 점은 맞아. 작용점. 힘의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힘의 작용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힘의 3요소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의 3요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의 단위는 뭘 많이 쓰냐? 가장 많이 쓰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뉴턴입니다. 뉴턴이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힘의 합성. 자, 힘의 합성이라는 게 있어. 힘의 합성은 힘을 더한다는 얘기야. 힘을 더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 개의 힘이 있어. 여러 개. 여러 개의 힘이 있는데 이 힘을 합성합니다. 힘이 합성. 힘을 합성합니다. 합성하면 하나의 힘이 나와요. 하나의 힘. 하나의 힘이 나옵니다. 그럼 이 하나의 힘, 이 하나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합력이라고 한다. 합력. 합력이라고 해도 되고, 잘 들어 용어, 잘 써먹어. 또 하나는 알짜힘이라고 해요. 알짜힘. 하나의 힘을 합력 알짜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야.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10N이 작용하고, 얘가 이쪽으로 밀어줘. 같은 방향으로 4N을. 그러면 얘는 하나의 힘으로 표현하면 이쪽 방향으로 얼마가 될까? 좀 더 가야겠지. 14N이 되겠지. 같은 방향일 때는 그냥 더하면 돼. 그래서 14N. 이 14N이 알짜힘이야. 합력. 얘를 알짜힘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부터 알짜힘. 이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반대 방향을 한번 보자. 반대 방향. 예를 들어서 여기 물체가 이렇게 놓여있어. 이쪽으로 10N이 작용하는데 반대로 4N이 작용해. 그럼 이럴 때 얘를 하나의 힘으로 표현한다. 그럼 이쪽으로 몇 N이 돼? 6N이 되겠지. 이때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됩니다. 큰 힘에서 작은 힘을. 그래서 6N이 되는 거야. 그럼 요 6N을 알짜힘이라고 해. 알짜힘.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그럼 무슨 말이야? 하나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하나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해. 요 힘은 F1, 요 힘은 F2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평행 사변형법을 이용한다. 평행 사변형법을 이용해. 법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냐? 얘랑 평행되게 여기 손을 이렇게 하나 거주는 거야. 요거랑 요거랑 평행되게. 그리고 요거랑 평행되게 손 하나 거주면 여기 만나지. 그러면 요 점을 이으는 거야.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이어. 이렇게. 그럼 요게 F가 되는데 이 F가 바로 알짜힘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면 되고 반대 방향인 거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되고 이게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행 사변형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봐주세요. 알았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힘들지? 이건 좀 쉬는 시간 주기가 좀 애매해서. 알았어?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금 이거 더 어려운 건데, 힘의 분해. 자, 힘의 분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힘을 분해하는 거야. 자, 힘의 분해는 하나의 힘을 두 개, 수직인 두 개, 우리가 수직관계, 두 개의 힘으로 표현하는 거야, 두 개. 두 개의 힘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꼭 수직관계가 됩니다, 수직관계. 하나의 힘을 두 개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여기 이렇게 하나의 힘 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를 두 개의 힘으로 표현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뭐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수직관계. 이걸 원점으로 두는 거야, 원점. 이걸 원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얘가 이쪽을 평행되게 선을 그어줘, 이렇게. 그럼 여기 만나죠. 이렇게 하는 하나의 힘. 이걸 FY라고 하자.
여기서 x축으로 이렇게 내려줘. 그럼 이게 만나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fx축이 됩니다. 그래서 fy축과 fs축에 맞게 두 개의 힘으로 나누는 거야. 이거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인, 코사인이라는 걸 배워야 돼. 사인, 코사인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걸 이제 잠깐 이렇게 한번 끌고 보자. 이렇게 끌고 오면은 여기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이. 삼각형이 됐을 때 여기는 이제 세타라는 각도를 갖고 있고 이게 f가 되고 이게 fy 값이 되고 이건 fx 값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인을 이렇게 이용하겠죠. 사인을 이용하면 우리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건 이 fy를 구하는 거예요. fy. 그래서 fy는 넘어가면 f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은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f분의 fx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하면은 요거 구하고 요걸 구하고 싶은 거야. fx는 f 코사인 세타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fx와 fy로 요 하나의 힘을 두 개로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은 f 사인 세타, 요 값은 f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구할 때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까지 내가 한번 이렇게 다뤄줬습니다. 힘의 분해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특강을 했는데,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듣느냐고. 아무쪼록 요 다음에 거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또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는 그래서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